1981년 3월 30일 워싱턴 DC 중심부의 한 호텔 앞에서 6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총구가 향한 곳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대낮에 충격적인 사건을 저지른 범인의 정체는 26살의 평범한 남성 존 힌클리. 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이 남성이 대통령 암살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벌인 이유는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고 밝혀 미국 시민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그 이후 재판 과정에서 뜻밖의 병력이 드러난 존 힌클리. 그는 사춘기 시절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정신질환의 문제는 때로는 남 얘기라고 생각되지만 누구나 어떤 힘든 스트레스 시기에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평범했어요. 평범하고 친구들이 좀 많고. 평범한 이들에게 찾아온 어둠의 그림자. 그렇게 있다가 제가 그거 알게 된 게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대화를 옆에 누가 사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목소리 안 들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 스토리 9번째 이야기. 조현병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가? 인지심리학의 대가 김경일 교수와 함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현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는 충격적인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 남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전국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유정 사건.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인천에서 발견됐습니다. 김포시 소재 소각장에서 뼈 조각을 발견해 고유정이 제주에서도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현재 우발적 사고였다는 그녀의 주장에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름 아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질환 여부입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 추돌 사건, 그리고 어린아이를 포함해 주민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던 진주의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 소식마다 범인들이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늘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아주 낮아요. 0.04% 정도.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조현병 환자들이 처음부터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조현병. 조현병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다소 불안정한 음정을 내는 첼로. 잠시 후 다시 연주를 해봤습니다. 소리의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첼로의 소리를 바꾼 단 하나는 현을 조절한 것입니다. 조현이라는 거는 현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현악기의 줄을 일종의 튜닝을 하는 거죠. 잘 이게 튜닝이 되면 이제 정확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뇌의 어떤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적절한 사고나 감정이나 이런 걸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서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조현병 이전에는 이제 보통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리던 병인데요. 영어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말 그대로 정신이 분열한다는 뜻인데 아무래도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면 부정적이고 낙인을 조금 찍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인식 개선 차원에서도 학회에서 병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적은 희귀한 질환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티가 많이 날 수도 있고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100명 중에 1명은 돌아보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뇌의 질환인 셈입니다.